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흔히 잘 깨닫고 계실 겁니다. 이번 방송에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요. 오늘의 주제는 내 몸이 만성염증 상태에 있을 때 관찰되는 얼굴, 몸, 팔, 다리의 신체 외형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신체 외형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모든 것이 만성염증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성염증을 나타내고 있는 소견일 수도 있고 만성염증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 몸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란 거 아시죠? 골든 사인. 골든 사인은 뭡니까? 우리 골든 타임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골든 타임은 우리가 어떠한 치명적이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해당 시간 안에 우리의 생명과 소중한 건강을 구하라는 것이죠. 골든 사인은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 안에 그 건강에 문제가 된 것들을 빨리 고치라고,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몸의 신호가 바로 골든 사인이다.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장 간직해야 될 건강 구조가 있다면 내 몸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자, 만성염증이 있을 때 분명히 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어떤 신체 외형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잘 살펴보시면 만성염증이 나의 혈관과 세포, 장기를 공격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급성염증, 다치는 거, 감염되는 거, 이것은 외부의 문제이지만 만성염증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만성염증을 잘 살펴봤더니 혈관, 면역, 호르몬 기능에 불균형,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염증이죠. 그래서 만성염증은 저는 서서히 진행되는 차가운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급성염증 자체가 뜨거운 염증이라고 한다면 차가운 염증 자체는 우리 몸의 기능 이상, 구조 변형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만성염증의 골든 사인, 신호들, 얼굴하고 머리인데요. 이거는 순환과 독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순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소가 쌓이면서 얼굴 쪽에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머리 쪽에는 머리카락, 탈모와 가는 머리카락,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탈모가 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또 이 머릿속, 두피 속을 들여다보면 만성염증, 두피 속에 나타나는 혈관염증의 결과로서 두피 지루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설이나 비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눈을 잘 들여다보세요. 간 기능에 이상이 없더라도 눈이 혼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만성적인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눈의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은 타고 있는 상태죠. 염증의 상태이기 때문에 만성 탈수하고 항상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탈수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입술입니다. 건조하고 갈라지는 입술, 만성염증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들여다보셔야죠. 부종, 부어있고 그리고 백태가 아주 심한 혀의 상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심하고 백태가 심하다고 한다면 혀 안에서 이게 만성염증의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 사인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혀에 끼는 서리태의 색에 따라서도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서리태는 몸속에 쌓인 노폐물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짙은 색을 띨수록 체내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서리태는 아침에 막 자고 깬 상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자는 동안 침 분비량이 감소해 하루 중 서리태가 가장 많이 끼어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회백색 서리태가 끼어있다면 몸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징조일 수 있고, 피부가 창백한 상태에서 회백색 서리태가 낀다면 빈혈이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누런 서리태는 가식으로 변비에 걸렸을 때나 몸에 열이나 혀 표면을 통해 배출될 때 나타나고요. 갈색 서리태가 끼었다는 것은 위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갈색을 띈다면 위에 큰 문제가 없는지 위내시경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항생제를 가다 복용하게 되면 까만 서리태가 낄 수도 있습니다. 혀의 색뿐만 아니라 이제 모양이나 그런 어떤 것들도 관찰해야 되죠. 혀의 백태가 점점 진한 색으로 변하고 있다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몸을 보겠습니다. 몸은 이제 만성염증을 만드는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고, 내가 만성염증을 만드는 자세나 몸의 구조의 변형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여성형 비만, 우리 만성염증이 심해지면서 호르몬이 교란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복부 비만, 가복부 비만도 있고 상복부 비만이 있지만 특히 상복부 비만은 우리 대사증후군, 혈관의 염증을 통해서 혈액의 염증, 만성염증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만일 수가
있습니다. 상복 비만. 피부에 이제 발진이 많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다면 그것도 만성염증의 원인일 수가 있고요. 자, 어깨 이렇게 섰을 때 걸어가는데 어깨 안쪽이 처져 있다. 구부정하다. 그러니까 어깨 수평축에 평행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 근육이라든지 관절, 뼈 쪽, 골반까지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똑같죠. 앞으로 말린 자세. 현대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전자기기,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 등을 계속 보면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말린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말린 자세는 심폐기능의 저하, 척추의 변형 등을 일으키면서 만성염증의 원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피부에 가려움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특별하게 피부염이나 간이나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는 만성염증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팔, 다리는 우리 몸이 얼마나 노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만성염증의 징후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팔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가장 있던 전형적인 모습이 거미 원숭이 모양이라고 했죠. 팔, 다리는 가늘고 몸통, 그리고 특히 복부 쪽에 비만이 심한, 팔이 가늘어지는 것, 나이가 들수록 팔 쪽의 근육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일상생활의 어떤 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의 저하를 일으켜서 뇌기능의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하면 걷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체 쪽 단련은 많이 해주시는데 팔 쪽의 근육 운동은 굉장히 적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아령을 들고 운동한다든지 팔굽혀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팔의 가늘어짐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허벅지 둘레 감소가 제일 심각하죠. 허벅지 둘레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가장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지가 갑자기 헐렁해졌다. 그러면 만성염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있으면서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다리, 특히 정강이 쪽을 보시면 정강이가 맨들맨들 번들번들해진다든지, 특히 종아리 쪽에 채모가 급격히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털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공급되는 혈액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리 채모의 감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만성염증이 있으면 다리 쪽, 특히 종아리 쪽이 부종이 심해지겠죠. 특히 우리 중년 여성들 눌러봤을 때 부종이 있으신 분들 절반 가까이 돼요. 이게 만성염증으로 인한 혈액순환의 저하. 그래서 혈액순환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제일 타격을 많이 받고, 어쨌든 치유가 제일 안 되는 게 심장에서 제일 먼 기관이겠죠. 어디겠습니까? 우리 심장의 제일 먼 신체 조직, 바로 발톱이죠. 발톱의 변형, 그 다음에 무좀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만성염증의 징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만성염증 이런 어떤 신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자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혈관이나 호르몬, 면역기능의 저하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치료가 필요한지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치의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설사 병원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능을 개선시켜야 할 문제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SSEN,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 낮낮 밤밤을 해주시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다채로운 어떤 식사, 균형 잡힌 식사, 절식을 하는 뉴트리션, SSEN에 신경 써주시고요. 만성염증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가로가 깔려 있습니다. 가로를 막아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주신 게 필요합니다. 만성염증이 내 몸에 쌓였을 때 나타나는 신체 외형의 변화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살펴보시고 내 몸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내 몸을 위하고 구하는 실천 활동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